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폭스콘 이어 테슬라, 마크로닉스 6인치 팹 인수전 가세. 애플의 협력사 폭스콘에 이어 미국 테슬라가 대만 마크로닉스의 6인치 팹 인수를 추진한다. 삼성전자, TSMC의 선결제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팹 인수에 나서며 반도체 공급난에 대응한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마크로닉스와 6인치 팹 매입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1989년 설립된 마크로닉스는 대만 신주에 본사를 둔 메모리 반도체 회사다. 마스크롬과 노어플래시 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며 낸드플래시 시장에도 진출했다. 대만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됐고 유럽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에도 진출했다. 테슬라는 마크로닉스의 주요 고객사다. 8년 넘게 노어플래시 메모리를 공급받으며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노어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를 보존하는 플래시 메모리의 종류 중 하나다. 자동차와 산업용 기기 등의 펌웨어를 저장하는 기억 매체에 쓰인다. 테슬라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마크로닉스의 팹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현대자동차와 일본 도요타, 미국 제너럴 모터스 등 완성차 업체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업계는 최소 연말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자동차 업계의 연간 차량 판매량이 5%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테슬라는 공급난을 타개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례적으로 삼성전자와 TSMC의 선구매를 요청했다. 구매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반도체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테슬라는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며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GM과 포드, 폭스바겐, BMW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에 이어 애플과 소니 등 IT 전자기업까지 전기차 시장에 가세하며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테슬라는 선두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자 공격적으로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미국 텍사스 기가팩토리 건설을 진행 중이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작년 9월 트위터에서 2030년 이전에 연간 생산량 2천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1분기 월가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월스트리트 전문 투자자들이 1분기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으로 테슬라 종목이 꼽혔다고 모틀리플이 보도했다. 첫 번째 종목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다. 월가 내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투자자들이 제출하는 13F 보고서의 1분기 테슬라 지분 소유는 전 분기보다 10% 급감했고 신규 투자 건수도 62% 감소했다. 투자자들의 매도 이유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지난 1월 시가총액이 9천억 달러에 육박했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회계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테슬라의 분기별 소득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1분기에 흑자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크레딧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 일부를 이익을 위해 매각하는 데 의존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슬라는 지난 4월 26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74% 늘어난 103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02억 9천만 달러를 웃돌았다. 주당 순이익은 93센트로 예상치인 79센트보다 많았다. 매출 자체는 지난 분기 107억 4천만 달러보다 소폭 줄었다. 순이익은 4억 3,8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배출가스 규제에 따른 규제 크레딧 판매가 5억 1,800만 달러로 이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적자가 된다. 이날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주가는 한때 3% 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테슬라는 지난 5일 밝힌 대로 올해 1분기 전 세계 차량 인도량이 18만 4,800대라고 밝혔다. 올해는 5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가 제시한 올해 인도량은 최소 75만 대, 시장에서는 최소 85만 대가량을 예상하고 있었다. 테슬라가 인도 목표량으로 100만 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한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머스크 CEO는 신제품 출시에 대해 과도하게 약속하는 편이지만 과소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암호화폐에 대한 트윗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또한 테슬라가 경쟁 우위를 고수할 수 있는 능력에 회의론을 품고 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애플. 이번엔 애플워치까지 소송 휘말렸다. 세계 최대 규모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미국 애플에게 최근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생겼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가장 많은 소송과 벌금 부과에 시달리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이다. 게임 업체 에픽게임스와 앱스토어에서의 독점권 남용 여부를 두고 세계의 재판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엔 애플의 주력 사업으로 떠오른 스마트워치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얼라이브 코어는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애플이 자사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심박수 심전도 측정 서비스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 1위다. 얼라이브 코어는 자사가 애플보다 먼저 웨어러블용 심전도 심박수 측정 기술을 개발했는데 애플이 앱스토어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사실상 이 기술들을 뺏어갔다고 주장한다. 얼라이브 코어는 지난 2012년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손목 밴드를 출시했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앱도 운영해왔다. 반면 애플은 지난 2018년 애플워치 4에서 처음 심전도 측정을 적용했다. 문제는 애플이 이 앱을 앱스토어 규정 위반을 이유로 삭제하면서 발생했다. 얼라이브 코어 측은 심박 측정 앱이 제거돼 소비자들이 애플이 제공하는 것보다 우수한 심박수 분석 기술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최근 이처럼 미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반독점 위반 등으로 법정 소송에 휘말리거나 배상금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4월 말 애플이 스포티파이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에게 앱스토어 내 유료 결제를 강제하고 앱 개발자들이 고객들에게 다른 지불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알리지 못하게 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지난 3월엔 텍사스 연방법원으로부터 애플 아이튠즈가 PM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업체에 3,5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초에는 칠레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혐의로 소송을 벌인 끝에 고객 15만 명 대상으로 4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A100 GPU 미 국립에너지연구소 AI 슈퍼컴퓨터 펄머터에 탑재. 엔비디아가 미국 국립에너지연구소 과학컴퓨팅센터의 슈퍼컴퓨터 펄머터에 6,159개의 엔비디아 A100 텐서코어 GPU가 탑재됐다고 밝혔다. 펄머터는 7,000명 이상의 NERSC 연구자들에게 약 4엑사플롭스의 인공지능 성능을 제공한다. 펄머터는 16비트와 32비트 혼합 정밀 수학 작업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수행한다. 펄머터는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3D 우주지도를 생성하는 작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한 번의 노출로 5,000개의 은하를 포착할 수 있는 우주 카메라의 일종인 암흑에너지 분광기의 데이터 처리를 도울 것이다. 연구원들은 다음날 밤에 DESI 위치 선정과 수십 개의 노출을 포착하기 위해 펄머터의 빠른 GPU 연산 속도를 활용한다. 이전 시스템에서는 1년 분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소요됐지만 펄머터는 며칠 만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DESI의 지도는 가속화되고 있는 우주 팽창 이면에 숨겨진 신비로운 물리학인 암흑에너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암흑에너지는 2011년 노벨상을 수상한 버클리 연구소의 천재 물리학자인 사울 펄머터의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으며 펄머터 슈퍼컴퓨터는 그의 이름에서 따왔다. 엔비디아의 창립자 겸 CEO 젠슨 황은 AI와 고성능 컴퓨팅을 융합하는 펄머터의 능력은 재료과학과 양자 물리학뿐만 아니라 기후 예측, 생물학 연구 등에 이르겨질 광범위한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녹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최근 나녹스 1분기 어닝콜 베렌버그 화상회의 용인 공장 진행 현황. 최근 나녹스의 1분기 어닝콜을 발표한 주요 내용은 한국에서 반도체 부품 공급 이슈가 발생해서 싱글소스 제품 공급이 계획했던 일정에서 내년 1분기 제품 공급이 연기되었다고 발표했다. 실적 부분에서는 1분기 R&D 비용 29.8억, 마케팅비 10억, 판관비 90억 지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마케팅비 9억 증가, 판관비는 2배 증가했다.
그리고 현금성자산 2,412억, 유형자산 216억, 무차익 상태이며 누적결 순금 1,068억으로 현재까지는 투자받은 자산 대부분을 연구개발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미국 외 국가들에서도 설비에 대한 허가 취득을 신청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미국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선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세라믹 소재로 연구개발 진행 중. 싱글 소스 튜브 관련해서 싱글 소스를 글라스로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는 세라믹 소재에 대해서 연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 세라믹 소재로 진행을 검토하는 것은 대량 생산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제품 성능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는 나녹스의 CEO 란 폴리아킨이 베렌버그 화상 컨퍼런스에 참여해 회사 소개와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의 대부분 발표 내용은 이전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었고 눈길을 끌었던 내용을 꼽자면 한 3가지 정도였다. 이미 충북 청주시에 임시 공장이 있으며 용인의 공장이 올해 내로 준공이 완료되며 모든 설비를 용인 공장으로 옮겨갈 계획이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주요 생산 관련 설비도 한국으로 모두 이전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나녹스 멀티소스 기기에 대한 FDA 승인 신청도 곧 진행할 것인데 이번엔 싱글소스 때와는 달리 서드파티 리뷰는 동반하지 않고 FDA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멀티소스 FDA 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싱글소스 승인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예상 소요 기간은 3에서 6개월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기기 관련한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FDA 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C나 KFDA 등 타겟인 국가허가 기관들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디플로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6월 4일에 제퍼리즈 컨퍼런스 일정에 참석해서 오전에 나녹스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며 아마도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최근 2번의 컨퍼런스 콜 내용과 겹칠 것이라는 투자기관들의 의견이다. 그렇지만 멀티소스 FDA 승인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 용인 공장의 진척 현황 등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전해지면 최근 일주일 동안 $25까지 나녹스 주식이 상승했는데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